안녕하세요. 세성이입니다. 오늘은 이 로켓크로스를 하실 때 입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정리도 할 겸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에 아마 이거 코판 크로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리가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로켓크로스 입고 같은 경우는 딱 5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5단계 순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쿠팡에 보낸 이런 정성스러운 박스가 다시 회송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실물 포장하는 방법부터 컴퓨터를 입고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물 물건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매에서 산 상품을 도착을 하고 도착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물건이 오죠.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포장을 할 경우에 박스몰이나 쿠팡, 네이버에서 그런 포장재들을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산 10개를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하면요. 흰색 5개, 핑크색 5개 이렇게 주문이 왔으면 우리가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투명 비닐 같은 OPP 봉투로 포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불투명 같은 걸로도 포장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옵션이 있는 그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섞이지 않게 구분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쿠팡에서 잘 사용하는 전략은 1+1 전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노하우적인 부분이라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튼 이제 옵션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섞이지 않게 포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 로켓크로스는 개별 포장이 항상 기본 베이직으로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 도매로 묶음 10개, 우리가 50개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도매에서 산 물건들을 어쨌든 우리만의 옵션으로 재구성을 했을 거니 그 옵션대로 재포장을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양산은 옵션대로 일단은 비닐 포장을 해도 되고 깨질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안에 뽁뽁이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 일단은 상품이 도착했을 때 훼손이 되지 않을 만한 정도로 완충제도 잘 유두리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포장을 끝났으면 두 번째로는 바코드를 붙일 차례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옵션이 다르면 라벨이 다르게 붙여줘야 되는데 옵션이 다른데 라벨을 똑같이 붙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흰색 같은 옵션은 흰색 라벨, 핑크색 같은 건 핑크색 라벨 이렇게 뭔가 우리가 섞고 섞는 다음에 또 다른 라벨 이렇게 다 다르게 옵션별로 붙여야 되는데 이 라벨 붙이고 인식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더블 체크할 때는 라벨을 한번 붙이고 그 부분을 한번 폰으로 찍어서 이게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점검 차원에서 되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갔는데 라벨이 인식 안 된다 이러면은 다시 회송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가 드는 비용이라서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 창고에 넣을 걸 이렇게 포장을 잘 했잖아요. 포장을 잘하면 일단 이거를 쿠팡 창고로 보낼 박스에 넣어야 합니다. 원칙은 옵션은 되도록 일단 박스가 분리되어져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뭔가 수량이 이 박스에 다 찰 정도로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동봉 문서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는 동봉 문서를 넣어야 되고 박스 겉면에다가는 부착 문서를 2면 정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동봉 문서는 쿠팡에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 바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봉 문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박스끼리 서로 분리가 되면 참 좋은데 옵션이 막 섞여 있다고 하면은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재고파악이 잘 되니까 꼭 그렇게 한번 실수 없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착 문서를
붙여야 될 타이밍인데 이 부착 문서 같은 경우에는 박스 바깥면에 보통 붙이거든요. 근데 이 바코드를 찍히는 부분이 이게 젖으면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에다가 부착 문서를 붙이고 테이핑을 한 번 더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젖지 않게 테이핑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입고 생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윙 들어가시면 입고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고 관리 탭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바코드 오류 보안 수정 이런 옵션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이슈가 생겼을 때 처리 리스크를 줄이는 옵션이어서 가능하면 이거는 저는 켜두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송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입고 생성에 들어가서 상품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상품을 보낼 걸 선택하시고 어떻게 발송을 할 거냐 그래서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택배 발송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출고를 하고 만약에 회송이 될 경우에는 어디로 회송을 하면 되는지까지 잘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편해 보이지만 이 초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잘 검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긴 해서 저는 완전 생 초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권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검수도 잘 되고 어디서 라포가 생긴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게 된다면 그냥 이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보통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보낼 때 옵션별로 수량을 조금 입력을 해야 되는 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 구성도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옵션이 여러 개면 박스를 아까 분리하는 게 낫다고 했는데 박스 예를 들어 아까 양상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하나다 그럼 박스 1, 핑크는 박스 두 번째 거당 박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구분하는 게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고를 할 때 물류센터 선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마트 재고 배치 해가지고 추천으로 뜨는 게 있는데 보통 초보분들은 그냥 이거 따라가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커지면 이게 수도권이나 권역에 관해서 분산이 되어야지 조금 전략적으로 의미가 될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는 우선 최대한 빠르게 입고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 재고 배치되는 거 우선으로 본인이 그런 아는 재고하는 센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따라가는 게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는 좋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빠르게 입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거의 끝나가요. 입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쿠팡이 라벨 부착, 동봉 문서, 부착 문서까지 친절하게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 가지를 잘 챙겼냐. 라벨, 그리고 동봉, 부착 문서 잘 챙겼는지 한번 재확인을 해주니까 이걸 통해서 아까 설명 그대로 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고를 잘 구조적으로 이제 플로우를 잘 따라서 했는데 회송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송이 되면 솔직히 비용도 들고 우리가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라서 조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럼 회송되는 케이스를 미리 알고 가야 우리가 입고를 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6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별 포장을 안 했을 경우 그럼 회송되고요. 그다음에 옵션 라벨을 잘못 붙였다. 그러니까 옵션명을 누락했다 라는 경우는 회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바코드가 붙여져 있거나 타 브랜드명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떼거나 가리셔야 돼요. 우리가 판매하는 건데 다른 게 붙여져 있으면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회송이 되고 박스 옵션이 혼합인데 동봉 문서가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혼합일 경우에는 동봉 문서를 안에다 꼭 넣어서 옵션별로 꼭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구분이 동봉 문서에 안 적혀 있을 경우에는 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라벨이 인식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번지거나 젖어 있거나 구겨져 있을 경우에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도 회송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입고 요청을 했던 그 수량과 실제로
배송했던 거 수량이 다르다. 완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수량이 다르면 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예 그냥 잘하는 게 낫다. 회송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켓크로스를 완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준비물 리스트를 알려드리면 되게 낫잖아요. 아, 그럼 나는 노트북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네? 그러면 나는 로켓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있으면 오히려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뭐 비닐이나 테이프나 완충제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어쨌든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택배 박스를 어떻게 싸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A4 프린트는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착 문서랑 동봉 문서 같은 것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라벨 용지랑 라벨 프린터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상품이 좀 들어오다 보면은 라벨 프린터는 아무래도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소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랑 쿠팡에서 주문하시는 게 어쨌든 나은데, 규모가 이제 커지면 박스도 이제 많이 사야 되니까 박스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괜찮아서 그런 데도 추천드리고, 이 라벨 프린터도 꼭 사야 되나 싶은데 처음에는 폼택이라고 이제 A4로 뽑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버틸 수는 있지만 이 매출이 슬슬 올라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라벨 프린트를 사는 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라벨이 계속 빠르게 나와야 이게 안 지치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막혀버리면 이게 할 맛이 조금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매출 슬슬 오르면 그때쯤 하는 걸 추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택배로 보낼지 아니면 이제 밀크런으로 뭐 할지, 뭐 3PL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이제 초보분들이 엄청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택배로 보낼지 뭐 밀크런 쓸지 되게 고민 많은데, 일단은 왕초보 같은 경우는 수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진이나 그런 원클릭 같은 수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물량이 커지고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된다고 하면은 밀크런을 좀 사용하시는 게 더 이득이시고, 포장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다. 내가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이러한 옵션들을 조금 좀 다루기 더 어렵다 하고, 내가 뭐 해외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조금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면은 3PL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초보분들은 한번 내가 입고를 성공해보는 그런 경험까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로켓크로스 입고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 회송을 당하지 않게 막는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6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저희가 3PL이나 밀크런이나 이런 거 광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조금 물류가 있으신 분들, 왕초보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꼭 택배 보내는 과정 말고도 다른 입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